네, 우리 재현 부회장님은 알바 경험 있으시죠? 어서오세요. 지금 라면 시키시는 시간 좀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알바 완전 마스터로. 오, 그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네요. 알죠?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대변하면 지급되는 요금휴일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알바하면서 혹시 주휴수당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그래도 이번 소개할 사연은 주휴수당에 관련된 사연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 정도 땡땡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나와서 일해달라고 전화로 급히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분명 초과되었을 텐데 말이죠. 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할 때면 오히려 왜 안 해주냐고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알바를 계속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휴수당은 챙겨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사실 주휴수당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초과된 근무를 해도 매번 그 시간만큼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전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딱히 없는데 혹시 다시 요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 주위 친구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주휴수당을 받는 알바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봤었어요. 네, 맞아요. 일부러 주휴수당보다 적게 시간을 책정해 주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안 주시는 분도 빈번하죠. 네, 그렇게 의외로 주휴수당을 챙겨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정 근로일, 즉 사장님과 약속한 근로시간을 개근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들어야 합니다.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과 같을 수 있도록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정말 많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장님께 요구하죠? 그냥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사장님께 직접 요구해도 됩니다. 네, 다만 요구했음에도 사장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하는지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카톡 캡처, CCTV 혹은 노치, 사진 등등 모두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해도 증거가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네,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증명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장 근로의 수당의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연장 근로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자이고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면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은 꼭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도 알바에 관한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떡볶이집에서 일하는 21살 알바생입니다. 홀서빙을 주로 맡고 있지만 가끔 직접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제가 튀김을 튀기게 되었습니다. 기름에 튀김을 넣는데 손이 미끄러져 튀김채를 놓쳤고 순간 급했던 저는 그 채를 잡기 위해 제 손을 170도가 넘는 기름에 담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통증이 시작되고 너무 아팠던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이때 제 실수이긴 하지만 화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70도면 정말 뜨거웠을 텐데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네, 이런 튀김기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알바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연자님께서는 화상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혹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이 진단서상이나 의료진의 소견상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3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은 보상이 어렵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네. 사연자님께서는 2도 화상을 입으셨다고 했으니까 산재로 보상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연자분께서 직접 산재보험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혹시 그 신청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산재 지정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내원하신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을 기재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원무과 산재 담당자를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성을 마친 후에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고용인이 작성을 거부한다면 사업자 날인 거부 사유서를 본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성한 모든 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끝나는 건가요? 네, 그 서류들로 신청을 하시고 산재 신청 이후 승인을 받으시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받는 일도 쉽지는 않네요. 법카페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장님과의 합의가 더 쉬울 것 같은데 합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합의가 물론 더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경우 보상받을 때 당시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받을 건 받고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사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후속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 손창석 안재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법률 지원 서비스는 오직 상담자님의 말씀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법과 실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법률 지원 서비스의 취지도 상담자님들의 법률적인 사안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닌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인 절차를 제시해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나 기관을 찾아가기 이전에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기에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있고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